지난 여름철 폭염을 참 견디기 힘들었는데 9월 초순인 지금도 늦더위가 여전한 것 같습니다. 아직 열대야가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33도를 웃돌기도 합니다. 여기에 태풍 소식들도 연일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폭염과 태풍 전망 김동혁 기상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늘 비가 내렸습니다만 기온은 크게 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열대야가 또다시 나타난 곳도 있었고요. 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어제부터 해서 지금도 서울 지역에서는 비가 좀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낮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낮 기온은 계속해서 최근에 이제 30도를 웃도는 지역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아무래도 낮의 열기가 그대로 이제 밤까지 이어지는 그런 열대야 현상도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창원 지역에서의 최저 기온이 26.6도를 기록하면서 이제 전국에서 가장 무더운 밤을 보내게 됐고요. 여수와 부산 등에서도 역시 이제 해안가죠. 그래서 남부 해안가에서 열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지역들이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도는 열대가 나타난 지역들입니다. 제주라든지 또는 이제 남부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고요. 그밖에 짙은 초록색으로 표시된 지역도 25도 안팎 정도를 기록하는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열대야에 미치지 못했다 하더라도 거의 뭐 밤 사이의 기온이 23도에서 25도 그 사이를 기록하면서 열대야와 거의 비슷한 수준의 무더위가 나타난 지역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륙에서도 광주라든지 청주 지역에서도 역시 최저 기온이 25도를 웃돌면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도 밤더위가 나타나게 됐고요. 제주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난 밤 사이에 최저 기온이 25도를 역시 웃돌았는데 제주시에서도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이제 60일째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60일째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두 달가량 이 열대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밖에 서귀포에서도 53일, 성산 지역에 47일, 고산 지역에 41일이니까요. 예. 제주 지역만 놓고 본다면 한 달 넘게 많은 곳은 두 달 동안 이 밤더위를 겪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올여름은 뭐 낮에 폭염도 굉장히 심했습니다만 지금 9월 달까지도 그래서 달력상 가을인 9월 초순까지도 열대가 나타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예. 9월 초순인데도 폭염특보가 연일 확대되고 있는데 낮에는 또 여전히 땡볕더위가 심하거든요. 이제 주말인데 이번 주말도 더위가 기승을 좀 부리겠습니까? 예, 주말까지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지금 지도 보시겠습니다만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이 이제 며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3일 연속으로 폭염주의보가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서도 대전과 광주, 부산 지역 등에서 폭염주의보가 새로 발표가 됐습니다. 폭염특보는 이틀 이상 낮 기온, 이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될 때 발표가 되거든요. 당장 내일부터 주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폭염특보가 내려졌다는 건 앞으로 이틀 이상이니까 주말까지도 이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들에서는 여전히 체감 온도가 33도를 웃돌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지역들에서 특히 이제 서울은 29도, 오늘 강릉 26도, 대전 31도, 광주 32도, 뭐 부산도 32도입니다만 주말에는 기온이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조금 더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서울에서도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 것으로 보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뭐 많은 지역들에서 낮 기온은 30도 이상 그리고 해안가 지방을 중심으로 열대야도 계속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 보시면 서울 같은 경우가 주말에 31도, 32도, 그래서 다음 주 초에 뭐 32도, 33도까지 또 다시 오르게 됩니다. 33도는 뭐 여름철 더위 수준이기 때문에 뭐 9월 초순, 뭐 앞으로 이제 중순까지도 계속해서 30도 안팎의 더위 그리고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그래프가 최저 기온, 아침 기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열대야 기준이 25도라고 말씀드렸죠.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서울에서 최저 기온이 25도가 예보됐기 때문에 열대야가 다시 또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예, 꺾일 듯 꺾이지 않고 있는 더위가 달력상으로 사실 계절이 가을이지 않습니까? 가을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데 올여름 폭염특보가 왜 이렇게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까? 예, 아무래도 이 한여름철에 폭염과 열대를 일으켰던 것은 이 지상부터 해서 한 5km까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 그러니까 우리나라 남쪽에 머물고 있는 고온 다습한 공기들이 우리나라를 뒤덮은 상황이었고요. 여기에다가 우리나라 북쪽으로 그러니까 한 5km에서 한 12km까지 굉장히 높은 상공에서도 역시 서쪽에서 확장한 티베트 고기압이
건조하고 그리고 고온의 공기들을 불어 넣으면서 예. 우리나라가 완전히 열돔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다소 이제 동쪽으로 물러난 상황인데 이 상공에 있는 이 티베트 고기압은 여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고기압이 티베트 고기압인데요. 예. 저 고기압이 상공에 계속 머물고 있으니까 북쪽에서 선선한 가을 바람이 내려와야 되는데 지금 저 고기압에 가로막혀서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요. 조금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태풍들 같은 경우도 저 고기압에 막히면서 중국 쪽을 향하거나 또는 이제 일본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름철에 영향을 줬던 이 상공의 뜨거운 고기압이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를 뒤덮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초순임에도 불구하고 낮 기온이 33도 안팎을 웃돌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폭염의 양상은 이 한여름철과 비교하면 조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열대가 내륙 지방에서 많이 좀 사그라든 원인 자체도 수증기가 지금 많이 없기 때문인데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래프의 빨간색 그 티베트 고기압은 건조한 특징을 보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여름철에 이 열대가 굉장히 심했던 것 자체가 수증기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밤사이 열기를 붙잡아둔 것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 수증기가 없는 건조한 티베트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픽이 한 8월 하순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열대가 지속되다가 지금 이후에 열대가 약화된 그 그래프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이슬점 온도 서울 지역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를 하루하루 이제 그래픽에다 나타냈는데요. 이슬점 온도는 공기 중에 있는 이 수증기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슬점 온도가 높다는 것은 공기 중에 그만큼 수증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이슬점 온도가 낮다는 것은 수증기가 적다는 건데 8월 27일을 기점으로 해서 서울 지역에서의 이슬점 온도가 높았다가 갑자기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이슬점 온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에서의 공기 중에 수증기 양이 그만큼 8월 하순 또는 8월 중순과 비교해서 지금에는 수증기가 많이 적다. 그래서 낮에 폭염이 심한 땡볕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기 중에 수증기가 좀 적기 때문에 열대야 이런 밤사이에 수증기를 가두는 이런 열기를 가두는 수증기의 양은 많이 줄어서 푹푹 찌는 듯한 더위의 모습은 좀 덜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뭐 물속에 있는 것 같다 이런 표현 많이 했잖아요. 습도만 좀 줄어들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난 여름철에 밤낮 없는 더위로 많은 분이 고생을 했는데 실제로 폭염 관련 지표들이 역대 1위를 나타냈다고 하죠. 예, 기온이라든지 또는 열대야라든지 해수면 온도 모든 이 폭염을 나타내는 지표들이 역대 1위. 그래서 우리가 전국적인 기상 관측이 1973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이후에 한 5, 60년 기간 동안에 올여름이 기온도 가장 높았고요. 열대야도 가장 심하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4년 올해 6, 7, 8월 석 달 동안에 전국 폭염 열대야 일수가 20.2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2018년 폭염이 굉장히 심했는데 당시에 열대야 일수가 전국적으로 16.5일 평균 나타나게 됐거든요. 올해가 그것보다도 한 4일 정도가량 열대가 더 많이 나타나게 됐고요. 역사상 이제 처음으로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가 20일을 넘게 되는 그런 여름으로 기록이 되게 됐습니다. 그 밖에도 올여름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66개 이 기상 관측 지점 중에서 36개 지점이니까요. 절반이 넘는 지점들에서 열대야 일수가 평균 1위 기록하면서 어쨌든 평균 기온이라든지 최저 기온 그리고 열대야 일수 그리고 해수면 온도 모두 역대 1위. 그래서 가장 더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해주신 2018년이 그동안에는 가장 더웠던 여름으로 꼽혀왔잖아요. 당시 생각해보면 설거지하는 고무장갑이 녹아서 그릇이 빨개질 정도였는데 올여름 더위랑 비교를 한다면 그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예, 말씀해주신 2018년은 낮 기온이 41도까지 강원 홍천에서 오를 정도로 폭염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7월 달에 보통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요. 6월 하순에서 이제 한 7월 중순까지인데 장마가 좀 일찍 끝나면서 한여름 더위가 굉장히 일찍 나타나게 됐습니다. 올여름철 같은 경우는 7월 하순까지 장마가 이어지다가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격 한여름 더위가 시작된 것이 거의 이제 8월 달인데요. 2018년 같은 경우는 7월 달부터 해서
33도를 넘는 폭염이 나타나게 되면서 폭염 일수가 31일을 기록하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2018년은 낮에 폭염이 굉장히 심한 그런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올여름철은 말씀드린 대로 습도가 역대 1위였거든요. 그래서 수증기가 굉장히 많으면 밤사이에 열기를 이제 붙잡아두는 그런 열대야가 많이 나타나게 되니까 올여름철에 지금 열대야 연속 일수만 봐도 제주 지역에서 47일 연속으로 나타나게 됐고 서울 34일, 인천 30일, 부산 26일이니까요. 열대야가 뭐 하루 이틀 나타난 게 아니라 연속적으로 매일매일 뭐 한 달가량 나타난 지역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여름은 2018년과 다르게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다. 그래서 우리가 1994년도 폭염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거든요. 예. 1994년은 굉장한 폭염으로 인해서 더위병, 이 온열 질환 환자 수가 역대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2018년은 낮 기온이 크게 올랐고 특히 이제 낮에 폭염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고 2024년 올해 같은 경우는 낮에 폭염보다는 열대야가 굉장히 심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94년, 뭐 2018년, 2024년 그러면 가면 갈수록 어떤 폭염의 양상이 달라지고 강도도 더 강해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반면에 비는 좀 적게 내리지 않았나 싶은데 실제로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었다고요? 예, 전국 평균 강수량이 602mm 이제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평년에 통상적으로 여름철 석 달 동안에 720mm 정도 비가 내리니까요. 그것과 비교한다면 예년과 비교해서는 강수량은 한 80%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비가 적게 내렸고 비가 적게 내렸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우리나라의 폭염과 열대가 심했기 때문에 비구름이 우리나라를 이제 지나가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어쨌든 올여름은 폭염 열대로 인해서 여름 석 달 동안의 강수량은 예년보다는 적었다. 다만 우리가 그 중에서 이 장마철은 한 달이거든요. 네. 여름 석 달 중에서 장마철이 보통 한 달가량인데 그 기간 동안 내린 강수량이 이제 한 470m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여름철 석 달 동안의 강수량의 80%가량이 한 달 장마철에 쏟아지게 됐거든요. 그만큼 집중적으로 장마철에 강수량, 비가 좀 많이 내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시간당 100mm가 넘는 이 극한 호우가 9차례 쏟아지게 됐습니다. 우리가 시간당 100mm가 넘는 비는 과거에는 거의 없던 현상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뭐 시간당 70mm, 100mm, 특히 이제 최근에 올여름철에 7월 10일입니다. 전북 군산시에서 시간당 146mm가 내렸거든요. 역대 가장 강한 시간당 강수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많은 수증기가 폭우 구름들을 강하게 발달시키면서 뭐 열대야도 굉장히 크게 키웠습니다만 장마철에 강하고 많은 비도 쏟아지게 됐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최근에 태풍 소식도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는데 11호에 이어서 12호 태풍이 또 발달했다고 합니다. 태풍 소식도 좀 짚어주시죠. 예, 11호 태풍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강타하면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좀 크게 내게 됐고요. 이후에 계속해서 바다를 지나가면서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중국 남부를 지나서 베트남 하노이까지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래픽 통해 보시는 뭐 이제 태풍 같은 경우가 계속해서 대만과 중국 사이를 지나서 베트남 하노이에 이제 내일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 남부라든지 베트남 지역에 많은 비바람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우리나라와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우리가 이제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12호 태풍 리피도 발생하게 됐는데 일본 남쪽 먼 해상에서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 태풍은 강도가 그렇게 뭐 아주 강하게 계속해서 북상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기 때문에 조만간 오늘 내일 중에는 태풍의 모습은 사라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역시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떤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올가을 한반도를 강타할 태풍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는데 실제로 다음 주에도 태풍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이 되십니까? 예, 조금 후에 영상을 통해 한번 보시겠습니다만 물론 태풍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고 현재 이제 한반도 남쪽 바다를 중심으로 태풍의 씨앗이 이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영상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저게 이제 태풍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가 진하게 표시돼 있고요. 그 아래쪽에서 태풍들이 지금 이제 만들어져서 올라가고 있는데 다음 주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L이라고 써 있는 게 이제 저기압, 열대 저압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것이 이제 점차 강하게
점차 확장하면서 빨간색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로 올라올지 또는 이제 중국 쪽으로 또는 일본 쪽으로 갈지 아직까지는 예보를 하기가 이제 조금은 기상청에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어쨌든 한반도 주변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태풍의 씨앗이라고 하는 열대 저압부, 열대 요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현재 뒤덮고 있는 티베트 고기압, 그러니까 지금 폭염 열대야를 일으키고 있는 그 고기압이 물러나게 되는 그 시기가 된다면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한반도 쪽으로 열리면서 저런 열대 요란들이나 열대 저압부 또는 강하게 발달해서 태풍으로 발달하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올 가능성이 현재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시기가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 뭐 추석 연휴쯤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지금 열대 요란, 열대 저압부에 대해서 감시를 좀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어쨌든 이 폭염 열대야가 물러나는 시기가 우리나라의 태풍길이 열리는 시기 평균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폭염 열대야가 있고 나서 9월 달에 점차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점차 일본 쪽으로 수축을 하게 된다면 그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서 태풍은 우리나라 주변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9월 달 그리고 이제 10월 한 초순 정도까지는 우리가 가을 태풍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실제적으로 기상청에서도 한두 개 정도 이 가을 태풍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10월 초순까지 태풍에 대한 대비 철저히 필요하겠습니다. 예, 가을 태풍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